자, 그리고 지금 우리 업비트랑 바이낸스는 신고가의 영역이죠, 그죠? 자, 그런데 비트스탬프 차트는 고점이 남았습니다. 자, 이거 비트스탬프 주봉이거든요. 지금 요까지 올라왔어요. 네, 지금 여기가 고점이에요. 3.317달러. 원화로는 지금 대략 한 4,900원 약간 안 되는 가격일 것 같아. 지금 업비트 힘이 세죠. 바이낸스 차트보다 업비트가 상방에 대한 힘이 더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 5,000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요. 자, 만약에 이 비트스탬프 차트 전고를 그리 넘잖아요. 그러면 요 파동 길이 있죠. 요거에 대한 1대1 길이가 3.58달러. 자, 요런 자리들에서는 하방 압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손절 구간이 명확하거든요. 요거를 보고 들어왔던 사람들은 아, 여기 손절 잡고 전고 조금 넘기는 구간, 요런 데서 숏을 치면 되겠다, 이런 매도 압력이 강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리플 밑에서 사신 분들은 여기서 분할이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리플이 지금 이렇게 한 달 넘게 수렴을 하다가 상방으로 이탈을 했는데, 제가 여기 앞에 나온 파동이 이 임펄스, 너무나도 이게 충격 파동스럽다 말씀을 드리고 4파 조정 그리고 5파 마지막 상승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엔 한 5,000원 근처까지 갈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크게 조정이 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비트가 지금 구간에서 최소 한 30%, 심할 경우에는 한 50%까지도 조정이 올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저는. 왜냐면 두 개의 시나리오가 남아있는데, 여기 고점 있죠, 108K. 요 고점을 살짝 갱신하고 죽으러 가거나, 아니면 이거를 못 넘기고 여기서 미달이 나오고 죽으러 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리플 차트를 이렇게 좀 뜯어서 보면 이렇게 확산 터미널이 나오면 이 패턴 자체를 급격하게 되돌려야 됩니다. 지금 급격하게 되돌렸죠. 그러면 여기가 당분간 유의미한 고점이 될 확률이 엄청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런 구간에서 여기서 이제 분할 익절 못 하신 분들은 익절을 노리는 구간이고, 여기서 뭐 한락하면 안 됩니다. 신규 매수나 뭐 주가 매수 이런 건 절대 안 되는 구간이고, 리플 차트를 크게 보면 여기 올라온 파동 전체가 이 충격 파동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조정이 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 세 구간을 뽑아놨는데,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가 이제 제일 확률이 높은 자리인데 2,310원부터 2,440원 요 사이까지 떨어진다면 진짜 절 한번 박으시고 감사하게 매수를 하시면 되겠다. 요거 참고해서 매매 잘 하시고요. 자, 요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텔레그램 방에다가 이렇게 엄청나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오늘 3시간 동안 글 적었는데, 자, 제가 코멘트 해드렸던 대로 여기 5,000원 근처에서 이제 수익 실현하신 분들은 지금 XRP 개수가 못해도 2배 이상은 늘어나셨죠. 그리고 지금 나온 여기 저점 2,426원, 여기도 제가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씀드린 구간에 정확히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5,000원 근처에 고점이 나오기도 전부터 여기까지 내릴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었고, 이런 저점이 만들어지던 공포의 시간에도 저는 확신을 가지면서 조정이 끝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지금 XRP 차트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너무 뻔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어중간한 구간에서는 뭐 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단기적인 관점 말씀드렸죠. 슬금슬금 내려온다면 2,840원에서부터 2,900원 요 사이 정도에 전 추가 매수를 시작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잘 올라준다면 여기 보이시죠? 3,960원부터 4,170원 요 사이에서는 이제 강한 저항이 예상이 되거든요. 차트 진행되는 거 보면서 제가 분할 익절을 할 건지 아니면 홀딩을 할 건지 그때 가서 판단을 할 거고요. 자, 지금 당장의 수익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XRP를 나중에 누가 얼마나 들고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제 영상만 꾸준히 보시더라도 이 치열한 XRP 지분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 바이낸스 차트를 잠깐 보면요, 원화 환율이나 업비트 김치 프리미엄 그리고 뭐 달러 인덱스 이런 것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원화 차트랑 이 바이낸스 테더 차트랑은 괴리가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거래량이 많은 바이낸스 차트가 좀 신뢰도가 더 높겠죠. 제가 텔레그램 방에 여기 3,300원 찍을 때 급하게 분할 익절하고 더 내릴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 예상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요 구간 보시면 가격 고점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근데 RSI 밑에 보조지표 고점은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요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락 다이버전스가 컨펌된 거라고 했죠. 자, 지금 상황을 보면 뭐 비트코인이 100K를 넘겨야 이제 확정적으로 좀 상승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아직 살짝 못 넘기고 99K에서 저항을 받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요까지 더 내릴 수도 있다는 관점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지켜보다가 특이사항이 생기게 되면 제가 영상 빠르게 준비해서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을 안 놓치시려면 당연히 구독을 누르셔야 되겠죠. 자, 오늘도 재밌는 소식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OMC 금리 발표는 예상대로 동결이 됐습니다. 그 덕분에 뭐 나스닥도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 비트코인 가격은 오늘 99K를 탈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연준은 관망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건데요. 자, 금리 발표 이후에 진행된 인터뷰에서 BJ 파월행님은 정치적인 압력에 대해서 연준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정책 결정은 지표와 전망에 기반한다 이런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맨날 하던 것처럼 뭐 아메리카
아메리카 경제이즈서 토론을 외쳤고, 인터뷰 전반적으로 지난 FOMC 때랑 크게 뭐 달라진 건 없었지만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했다는 걸 상당히 강조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내심 금리 깜짝 인하를 좀 기대했었는데 요거는 다음 달을 한번 기대해봐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 월스트리트에 대한 시그널을 좀 줬거든요. 월스트리트에는 좀 답답함을 해소하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폭스 비즈니스 생방송 도중에 이렇게 베센트가 갑자기 들어와서는 이런 말들을 했거든요. 스위스와 협상하기 위해서 출국을 할 건데 정말 우연찮게도 중국 협상팀이 유럽을 순방하고 있네 지금.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중국과 협상할 예정이다. 자, 여기서 비공개 협상이 아니고 첫 공식 협상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미국과 중국 은 관세 전면 철폐 후에 협상과 조율을 전제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먼저 이야기를 했는지는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긴장 완화를 위한 거겠죠. 자, 그리고 월가가 상당히 싫어할 만한 이야기도 하나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우린 살아남을 거다, 안 해도 상관없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월스트리트를 향한 경고성 발언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야, 월스트리트 너희들 발작하지 마라, 그냥 가만히 있으라. 바이든 정부 때는 그나마 뉘앙스라도 좀 풍겼지만 말년병장 트럼프는 진짜 베센트 아니었으면 월스트리트랑 척을 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중국에 몰려있던 제조시설들을 덜어내는 것이 목적이지 그걸 전부 다 미국으로 퍼와서 디커플링할 생각은 없다, 이런 말과 함께 제가 그 12월 달에 민심이 내년 중간선거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내년 중간선거는 트럼프 입장에서도 놓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중국의 이제 12월 수입품에 대한 주문이 5월 중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와 비관세 무역 장벽을 철폐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은 높아진 압력만 살짝 뺄 거니까 싫으면 말든가 이런 입장이고, 중국도 아예 무관세로 초기화시키고 대화할 거 아니면 치아라, 지금 이런 입장인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인도와 파키스탄이 일촉즉발의 상황처럼 보이는데요. 자, 지도에 보시는 요 지역 있죠. 여기가 이제 카슈미르 지역인데 영토 분쟁이 몇십 년째 지속되고 있는 곳이죠. 자, 파키스탄과 인도 모두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라서 지금 위기감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파키스탄과 인도의 이 무력 충돌 또한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의 연장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파키스탄의 뒤에는 중국이, 그리고 인도 뒤에는 미국이 버티고 있습니다. 원래 인도는 그 소련과 가깝게 지내면서 무기 구매의 80% 정도를 러시아에 의존할 정도로 가까웠는데 최근 10년 사이에 미국과 상당히 지금 가까워진 상태고, 반대로 파키스탄은 원래는 미국과 가깝게 지내던 나라였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과 끈끈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 아르헨티나 그리고 베네수엘라 제가 설명드렸죠.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중동에서는 이스라엘 하마스, 또 예멘과 후티 반군의 해상무역 이슈, 거기다가 이제 인도까지. 미국은 보잉이라든지 로키드 마틴 이런 자국의 방산업체의 이득을 위해서 통제 가능한 수준의 교전을 만들어내 왔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2개 이상의 전선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미국은 버거운 수준이 맞습니다. 지금 인도와 파키스탄의 상황에 개입 여부를 미국에서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이미 우크라이나에 1000억 불 가량의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에도 지금 300억 불 이상의 정밀 유도무기, 그리고 F-35 전투기, 아이언돔 지원 비용 이런 걸 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티 반군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홍해에 해군 배치도 했죠. 그래서 지금 미국은 인도와 파키스탄 상황에 대해서는 유엔과 쿼드를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인도 파키스탄에 대한 미국의 개입은 남중국해, 바로 대만의 공백을 갖고 오게 됩니다. 미군의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중국의 대만 침공 위협에서 이제 방어 전략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미 여기는 중국에 비해서 수적 열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 전쟁이 발발한다면 중앙사령부에서 병력을 빌려와야 됩니다. 24년도 기준으로 중국이 이제 대만 근처에서 훈련할 때 구축함과 잠수함 50척 이상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에는 구축함 12척, 잠수함 5척 정도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파키스탄의 경제는 IMF 구제금융 아시죠? 여기에 이제 70억 달러의 부채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중국의 시팩에서 빌린 620억 불 정도의 빚이 있거든요. 중국의 부채 외교에서 파키스탄은 이제 헤어나올 수가 없는 지경이라는 거죠. 이미 중국은 파키스탄의 핵심 지역인 과다르 항구, 여기서 나오는 수익의 90% 이상을 몰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만 놓고 보자면 카슈미르 상황을 미국이 컨트롤할 수는 없어 보이고, 최소한 미중 무역 갈등을
완화시킨 후에 대만에 대한 중국의 압력이 완화되고 나서야 개입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스위스에서 열리는 미국과 중국의 첫 무역 협상 결과에 따라 인도 상황도 앞으로 시시각각 변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스위스에서 대충 한 5에서 60% 이 정도까지 관세를 깎고 나서 이것저것 비관세 영역 메뉴를 추가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죠. 관세는 46%가 넘어가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22에서 26% 요 사이로 마무리가 될 게 뻔하고요. 자, 우리 젠틀한 경제살인마 베센트가 모든 키를 쥐고 있는 만큼 시간은 여전히 미국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고 중국의 가오를 살려주면서 어떤 실리를 미국이 취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관세 전쟁으로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경제 전쟁이 이제 곧 우리 크립토 시장으로 이어질 게 확실해졌는데요. 미국의 경제 제재에 대응해야 하는 중국 입장에서도 위안화 가치를 절하시켜서 이제 수출 경쟁력을 방어하려면 지속적으로 돈을 찍어내면서 시장에 풀어야만 하고, 미국 연준 입장에서도 이제는 금리를 인하하고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쳐야 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우리 크립토 시장으로 유동성이 많이 흘러 들어올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5%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10만 달러까지 지금 가격을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알트코인 불장이 정말 이제 코앞까지 다가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모든 알트코인들이 돌아가면서 펌핑이 나오던 예전처럼 낭만 가득한 알트코인 시즌은 이제 없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강조드렸죠. 앞으로는 유틸리티성과 상호 운용성이 확보된 선택받은 코인들 위주로만 상승이 나올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특별한 챌린지를 시작합니다. 이름하여 1억 시드 만들기 프로젝트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 업비트 계정에 이렇게 300만원을 직접 입금했습니다. 목표는 단순합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1억 시드를 달성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현물로만 투자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300만원이 600만원이 되고 그 600만원이 또 1200이 되는 거고, 그렇게 2천만원 4천만원 그러다가 어느새 1억 시드를 달성하는 거, 이게 어려워 보여도 원리만 알면 사실 정말 쉽거든요. 여러분의 시드가 얼마인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리의 마법은 정말 대단하니까요. 진짜 중요한 거는 이번 챌린지를 통해서 동기부여와 자신감을 드리는 겁니다. 시드를 키우는 거는 운이 아니라 철저하게 전략 싸움입니다. 이번 장은 좀 다를 겁니다. 2021년도 때처럼 아무 코인이나 올랐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젠 선택받은 코인만 오를 거예요. 기회는 있지만 아무나 잡을 수는 없다는 소리죠.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음 기회는 4년 뒤일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지금은 진짜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왜냐하면 곧 세 번째 알트코인 시즌이 시작될 조짐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시장은 예전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정말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 챌린지에서는 그 극악의 확률을 이기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돈을 버는 챌린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평생 써먹을 수 있는 투자 습관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지금 시장에는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매수 대기 자금이 엄청나게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이 자금들이 한순간에 알트코인 시장으로 들어오는 순간 진짜 기회가 터질 겁니다. 그때 어떤 코인을 어떤 자리에서 잡느냐가 수익의 전부를 결정짓습니다. 저는 그 시기를 대비해서 미리 알트코인 리스트와 매매 전략을 지금 거의 준비해놨고, 이번 챌린지를 통해 그걸 여러분들과 공유를 할 겁니다. 참가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진짜 해보겠다는 의지. 참가비 같은 건 없고요. 그리고 꼭 업비트가 아니라 빗썸이나 코인원, 코비 다른 거래소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초보자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이걸 통해 내 인생을 바꿔보겠다는 의지입니다. 참여하시고 싶은 분은 010-5528-2156 010-5528-2156 이 번호로 참여 신청이라고 문자만 한 통 보내주세요. 그러면 챌린지 전용 링크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코인에 관심 있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함께 도전해보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챌린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손실을 겪습니다. 저도 수없이 많은 좌절을 겪었습니다. 셀시우스 파산, 루나 사태, FTX 파산, 이 모든 거를 겪고도 저는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 같은 놈도 해냈잖아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장을 정년 없는 평생 직장으로 만들어 보시고 싶은 분들, 수익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참여해보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분석과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